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할머니 방 한켠을 묵직하게 지키고 있던 그 자개장을 기억하십니까? 검은 오칠 위에 영롱하게 빛나던 전복 껍데기들, 학이 날아다니고 소나무가 우거져 있던 그 가구 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자개장은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촌스럽다, 무겁다, 인테리어를 망친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돈을 내고 스티커를 붙여 길가에 내놓기 일쑤였죠. 그런데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던 자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K럭셔리의 정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 되어 뉴욕과 파리의 갤러리를 장식하고 방탄소년단 BTS의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등장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3mm의 조개 껍데기 한 조각에 목숨을 건 장인들의 숨막히는 작업 현장. 그리고 낡은 자개장을 뜯어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품으로 부활시키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의 유산이 어떻게 21세기 가장 힙한 트렌드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살메니얼 할머니 밀레니얼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의 전통 공예가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선물받아 화제가 되었던 자개 엑스박스 박스부터 삼성전자가 VIP 고객들에게 증정하는 자개 케이스까지 나전칠기는 이제 고리타분한 옛것이 아닌 가장 세련된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개의 영롱한 빛깔을 보며 마치 오로라를 손에 쥐는 것 같다. 우주를 담은 디자인이다라고 극찬합니다. 인위적인 LED 조명이 아닌 자연의 조개 껍데기가 빛의 각도에 따라 핑크빛, 에메랄드빛, 보랏빛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신비로운 동양 판타지를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수요에 맞춰 시장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안방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12자 장롱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소형 굿즈가 대세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텀블러, 명함 케이스, 그리고 소반 모양의 무선 충전기까지 전통의 문법을 파괴하고 현대적 기능을 입힌 이 제품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매장인 뮤즈에서는 자개 소반, 무선 충전기를 사기 위해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된 공산품에 피로감을 느낀 현대인들이 나만의 것, 장인의 손길이 닿은 희소성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50년 전 혼수품 1호였던 자개장이 이제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K아트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롱한 빛은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장인들의 고통스러운 인내, 그 극한 직업의 현장입니다. 나전칠기 한 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단계, 많게는 수백 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재료인 전복 껍데기, 즉 자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남해안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전복 껍데기를 갈고 닦아 0.3mm 두께의 종이처럼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이 얇은 자개판을 장인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톱 트레드 서를 이용해 잘라냅니다. 이를 주름질이라고 하는데 도안의 곡선을 따라 톱을 움직이는 장인의 손끝은 떨림 하나 없어야 합니다. 숨을 멈추고 1mm의 오차도 없이 잘라내는 집중력은 보는 사람마저 숨죽이게 만듭니다. 더 경이로운 기술은 끊음질입니다. 자개를 국수가락처럼 얇게 썰어 직선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만드는 기법인데 장인들은 1mm 폭의 자개를 툭툭 끊어가며 모자이크처럼 정교한 패턴을 완성합니다. 50년 경력의 명장은 말합니다. 자개는 칼 끝에서 빛이 난다고. 다이아몬드 가루가 묻은 톱날이 자개를 스칠 때마다 미세한 가루가 날리고 장인의 지문은 닳아 없어집니다. 목과 허리는 굳어버리고 눈은 침침해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고된 신규 제작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작업도 활발합니다. 낡아서 버려진 자개장의 문짝을 뜯어내 그 안에 박혀있는 자개 문양만을 조심스럽게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인 콘솔이나 식탁, 거울 프레임에 이식하는 대수술을 집도합니다. 썩은 나무는 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자개의 빛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그 추억, 가족의 손때가 묻은 역사를 쓰레기장에서 구출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 작업은 단순한 리포멀 포럼을 넘어선 문화재 복원에 가까운 경건함마저 느껴집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맞춰질 때 우리는 잊고 있던 가족의 사랑과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자개를 붙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전칠기의 진정한 가치는 칠라코여행에서 완성됩니다. 칠기라는 이름처럼 온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수액인 옷을 칠하고 말리는 과정은 기다림의 미학 그 자체입니다. 옷은 예로부터 천년을 가는 도료라 불렸습니다. 방수, 방충, 방부 효과가 탁월해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옷을 다루는 과정은 위험하고 까다롭습니다. 옷이 오르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에 잠을 못 이루지만 장인들은 이 신이 내린 도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개를 붙인 기물 위에 오칠을 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건조실칠장에서 며칠을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어 사포나 수치로 표면을 갈아냅니다. 칠하고 말리고 갈아내고 이 과정을 적게는 7번, 많게는 20번 이상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시커먼 오칠에 가려 자개가 보이지 않지만 반복적인 연마 작업을 통해 서서히 그 영롱한 빛이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마치 흙 속에서 보석을 캐내듯 7층을 깎아내며 자개의 광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장인의 손바닥으로 직접 문질러 광을 냅니다. 사람의 피부만큼 부드럽고 섬세한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나전칠기는 단순한 공산품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이 깊어집니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구성과 깊은 광택은 화학 도료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검은색 오칠뿐만 아니라 파스텔 톤의 다양한 색상을 입힌 현대적인 오칠 기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을 박물관 박제처럼 두지 않고 현대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는 장인들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이 긴 시간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현대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명품은 시간과 정성이 빚어내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전통 기술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낡은 자개장을 보며 촌스럽다고 혀를 차던 우리가 부끄러워질 만큼 나전칠기는 지금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한자리에 앉아 조개를 썰고 옷을 칠해온 장인들의 숭고한 인생이 담긴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혁신적인 시도들은 우리 문화가 가진 저력을 보여줍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개에 열광하는 이유는 화려한 겉모습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변하지 않는 가치와 느림의 미학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 구석 어딘가에 혹은 시골 할머니 댁에 놓여있는 그 자개장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것은 낡은 가구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